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해 캘리포니아주에 공식 투표함이라고 표기된 가짜 투표함이 등장해 주 정부가 조사 중입니다. 그런데 이 가짜 투표함은 공화당이 배치했고 철거하지 않겠다고 주장합니다. 이 투표함을 제일 먼저 홍보한 사람은 48지구 연방 하원 선거에 도전한 미셸 스틸박 후보의 필드 디렉터입니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우편 투표에 부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팍스 TV 시청자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플로리다주에서 65분 동안 연설한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캠페인 기간 동안 하루에 최대 6번 선거 유세를 할 예정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에 이어 합참 의장도 대통령 선거 캠페인 광고에 모르는 채 등장해 논란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격전지에서 승세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일삼다가 중국과 무역 협상에서 졌고 중간층은 외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밋 롬니 상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부통령 후보를 괴물이라고 부르면서 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라고 하는 등의 미움의 난국을 형성한다는 지적입니다. 조기 투표 첫날 조지아주 유권자들은 11시간을 기다려서 투표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레드 스테이트에서 확산되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회복된 사람이 또 걸리는 케이스도 늘어납니다. 모더나에 이어 존슨앤존슨도 백신 3단계 임상시험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선 전에 백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태양에너지가 석탄이나 가스 에너지보다 더 값이 싼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네,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미국 하면은 민주주의, 선봉, 자유국가의 그야말로 최전선에 있는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정연호 보도국장의 보도로 뉴스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들으셨겠지만 못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사실은 이 내용이 지난 주말에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에 제일 먼저 실렸었고요. 어제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릴까 하다가 내용이 미흡하기 때문에 아직도 미흡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공화당 자체에서 뭐라고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지금 프레즈노,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에 몇 개가 되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5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가짜로 official 투표함이라고 써 있는데 official이 아니라 unofficial 투표함을 공화당에서 중간중간 이렇게 만들어서 세웠다는 겁니다. 까만색 캐비넷처럼 생겼어요. 서류 박스를 집어넣는. 그래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이게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몇 번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마는 텍사스주에서는 오히려 이 드롭박스죠. 말하자면 그 우편 투표를 해서 그 투표를 용지를 작성을 해서 그 우편함에 공식적인 official 우편함에 넣는 것. 이 드롭박스를 인구가 169명이 사는 카운티이건 400 몇십만 명이 사는 카운티이건 드롭박스를 하나만 만들겠다 해서 결국은 그 법원으로 올라갔고 또 다른 결과가 나와서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똑같은 일인데 캘리포니아주 공화당은 이 드롭박스를 official도 아닌데
official이라고 이름을 써서 여러 곳에 이렇게 배치를 했다는 겁니다. 투표함이 official이 아닌데 official이라고 쓰여지고 배치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다 장소도 생각을 하겠죠. 그 운영 시간도 생각을 할 테고 안전 문제도 우편함은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입니다. 최고의 권한입니다. 선한 권력, 선한 권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공화당이 어제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시인을 했는데 잘못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화당의 얘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제일 먼저 트위터에서 지금은 그 내렸던데요. 바로 우편 투표함에 여기 써 있습니다. 오피셜 우편 투표함이라고 써 있고 젊은 남성이 미셸 스틸박에게 투표를 하고 나서 손가락을 이렇게 치켜 세우고 여기에 넣어도 된다는 그런 거예요. 오피셜 투표함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고 뭐 글씨도 썼습니다. 내가 나의 그 잡으로 조기 투표를 했는데 가장 그 중요한 지금 그 하원 의원 선거고 내가 지금까지 해본 그 투표 가운데서 그래서 나는 그 미셸 스틸에게 미셸 스틸 박까지는 안 써 있을 거예요. 투표 용지에도 미셸 스틸에게 투표하는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무척 나에게는 편안하다, 편리하다, convenient한 로케이션이다. To drop your 이 투표용지도 이런 곳에 넣으면 된다는 식으로 딱 이 젊은 사람이 했습니다. 이 젊은 사람이 요르단 그 타이라는 사람인데 미셸 스틸박 후보의 지역 그 디렉터라고 하는군요. 물론 이 사람이 이것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것도 그 오피셜 박스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오해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주에서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일단 오렌지 카운티 검사실에서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오렌지 카운티 여러 곳에 이것이 배치가 돼 있는데 프레즈노 같은 데도 교회에도 주차장에도 검은색입니다. 검은색 이렇게 사람 크기보다 사람 키보다는 6피트는 안 되는 것 같고요. 딱 그 캐비넷처럼 생겼어요. 그런 건데 지금 주의 그 검찰총장과 주의 그 총무처 장관이 선거를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다 제거해라. 그 알렉스 파디아 총무처 장관이요. 또 하비에르 바세라 검찰총장이 스탑해라 하는데 공화당의 주장은 스탑할 수 없다. 합법이다라는 거예요. 총무처에서 오피셜한 박스, 오피셜 그 투표 용지 드롭 박스는 하얀색과 파란색으로 돼 있고 지금 이 가짜 박스는 좁아요. 넓이가 조금 넓이는 뭐 웬만큼 되는데 이 폭이 좁거든요. 이런 게 아니라 아주 튼튼하게 잘 세워졌어요. 보통 우리가 그 우편함보다 훨씬 크게 아주 그 안전하게 잘 돼 있는데 하얀색과 파란색 뭐 미국 성조기도 옆에 보면은 조금 그려져 있고요. 해서 없애라 하니까 공화당에서 없애지 않겠다 하는 이유는 2016년도에 법이 통과됐는데 그 법에 따르면 내가 유권자일 때 만약에 뭐 여러 가지를 작성을 해서 우편함이나 드롭박스에 넣지 못할 때 다른 사람에게 그 부탁을 해도 된다 하는 것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이 다 걷어서 선거관리국에 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왜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주의 공화당은 다른 입장을 하는가? 텍사스의 주지사는 우편 그 투표 신청을 하는 사람이 민주당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좀 줄여보려고 카운티별 하나씩만 이 드롭박스를 놓고 그러면 시니어라든가 장애인들은 굉장히 몇 시간을 드라이브를 해서 뭐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캘리포니아주는 이게 공화당들이 많이 아무튼 투표를 하게 하고 싶은데 드롭박스가 적다 해서 드롭박스를 50개 이상을 지금 더 놓고 우리는 이거 합법이니까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오피셜한 그 우편함 드롭박스는 오피셜하게 선거를 관리하는
주 총무처에서 하는 것이 선거관리국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공화당이 이제 끝까지 그 철거하지 않는다고 하고 이제 뭐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당이 배치를 했다. 돈 주고 사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누가 어떻게 책임 소재가 끝까지 올라가면 이게 4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캘리포니아의 게빈 뉴섬 주지사는 공화당은 요즘 이상하다. 거짓말을 기꺼이 하고 속이고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비공식 드롭박스는 불법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리고 지금 총무처에서는 그 드롭박스를 공화당이 걷고 뭐 관리를 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오늘 그 안에 투표용지를 넣어뒀는데 계속 그 안에다 넣어두지는 않겠잖아요. 주말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그 드롭박스에 자신의 투표용지를 넣은 사람들 리스트를 목요일, 오늘 화요일이죠. 내일 모레까지 제출을 하고 이거 스탑해라 하는데 내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날이 밝았기 때문에 열심히 이 검사 측과 또 선거관리국, 총무처와 공화당이 지금 뭔가를 합의를 하고 있겠죠. 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텍사스주에서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또 다른 법원에서는 주지사가 한 카운티별로 하나씩만 이 드롭박스를 놓는 여기에 대해서 민권연맹이라든가 많은 그 유권자들의 투표 권리를 보호하기를 원하는 그런 그룹들이 고소를 했는데 제5항소법원 3명이 주지사가 그렇게 인구가 뭐 몇백만 명이던 뭐 몇백 명도 안 되던 이 우편 그 투표 용지를 넣을 수 있는 드롭박스를 카운티별로 한 개씩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3명의 판사예요. 3명의 판사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지명하고 임명하고 한 판사입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주에서 아니 그 텍사스주에서도 민권 운동과 유권자 보호를 권리 보호를 하는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 항소법원의 3명의 판사는 조기 투표를 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조금 더 뭐 연장을 한다던가 오늘부터 조기 투표 시작이죠. 텍사스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그런 것 같은데 여기서 또 끝나지가 않습니다. 항소법원 판사 전원의 판결을 원하거나 아니면 이것도 우리 연방 대법원까지 가지고 가겠다 하는 거거든요. 지역에 따라서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그 우편함을 놓는 것도 캘리포니아는 더 놔야지 우리 편에 유리하다고 하고 텍사스는 덜 놔야지 우리 편에 유리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그 공화당이 여러 가지로 밀리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하는 주체가 지금 공화당이거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에서 그런 일이 있고 또 우편 투표에 대한 생각에 관한 가장 최근에 오늘 아침 뭐 지금부터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CBS의 여론조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좀 전해드리겠는데요.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우편 투표에 조직적인 사기가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편 투표가 아주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퓨 리서치사가 오늘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오늘이면은 그동안 공화당에서 우편 투표 문제가 많다, 사기다라고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한 이후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런 그 퓨 리서치사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5%의 미국 사람들이 우편 투표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팍스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52%가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나머지 또 30%는 마이너한 조금 뭐 덜 심각한 좀 약간의 문제가 있다. 82%가 팍스 TV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퓨 리서치사가 팍스를 제외한 그런 여론조사 기구 가운데서는 가장 많은 편이고요. 25%. 그 다음이 20%가 심각한 문제다. ABC의 여론조사 결과는 17%, CNN 16%, NBC 14%,
10%, MSNBC 5%, NPR 방송을 여론조사 결과로는 3%, 뉴욕타임즈 3%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 투표에 관한 생각도 너무 다르고요. 공화당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지만 또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권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편 투표 문제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졌다고 할 때, 가정해 볼 때요. 그래도 그 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 뻔해 보이기 때문에 우편 투표를 뭐 하더라도 뭐 우편 투표를 안 하던가 직접 뭐 어떻게 한다던가 뭔가 다 나름대로 그 조기 투표를 한다던가 나름대로의 방법을 전부 그 세우고 계십니다. 텍사스 같은 경우는 우편 투표도 안 되잖아요. 미국에서 우편 투표가 안 되는 곳이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텍사스가 완전한 격전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블루 쪽으로 퍼플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한 구분에서 볼 때는 그 퍼플이라든가 격전지에서 볼 때는 유일하게 텍사스가 우편 투표가 안 되는 곳이잖아요. 뭐 조기 투표 드랍박스에 넣는 것은 되더라도 그리고는 어제 조지아주에서는 조기 투표를 시작했는데 고생 많이 하셨죠, 여러분? 11시간 동안이나 기다려서 투표한 사람이 있다고 저는 영국 신문 가디언에서 봤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조기 투표의 그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조기 투표 아직 시작하지 않은 곳이 있으니까 버지니아에서 시작을 했었고 오하이오, 조지아 이런 모든 곳에서 조기 투표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전부 공화당이 강했던 곳입니다. 조기 투표가 기록적인데 현재 뭐 조기 투표라던가 아니면 우편 투표는 아무래도 그 민주당 성향이 조금 그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투표 결과는 역시 11월 3일 끝나고 봐야지 하는데 올해는 전체적으로는 약 37%의 유권자만이 투표 당일에 투표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조기 투표를 한다던가 우편 투표를 한다던가 전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그러는데 2016년과 비교를 한다면 2016년도에는 반대로 60%가 투표 당일에 투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차이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선거 유세는 잠시 뒤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릴까요? 잠시 뒤에 두 후보의 선거 유세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선거 유세 가운데서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어제 그 캠페인 본부에 내 음성이 들어간 내가 마치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처한 것을 잘했다고 지지하는 것 같은 그거 내려라 라고 정식으로 그 요청을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 측에서 나를 괴롭힌다, 하래스한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아주 그 열정적으로 연설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 그거 위험하다.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퍼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런 경고를 했는데 또 이런 경우도 처음 봤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가짜 드랍박스가 등장하는 것만큼이나 놀라운 뉴스인데요.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요. 이 합참의장이 트럼프 대통령 선거 광고에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군인은 유니폼을 입은 군인은 정치적으로 물론 이제 공화당 성향이 강해요. 강한 군대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정치적으로 이게 어느 당에 속한다던가 중립을 군 지도자들이 중립을 지켜야지 되는데 합참의장의 동의 없이 합참의장이 등장하는 캠페인 광고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군인 정치 캠페인에 나가면 안 되는 게 엄격한 군율, 군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어제도 들었고 그제도 들었는데 이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NPR 방송과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는 절대로 군은 미국 선거나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선거 결과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하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할 경우 그 경우에라도 그 의회와 법원이 할 거다. 우리 군은 절대로 개입하지 않는다.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0%다. 0라고 딱
그 결론을 지었거든요.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그런데 떡하니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 측에서 합참의장 목소리는 이번에는 안 썼어요. 앤서니 파우치 박사처럼 이것을 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돈 내고 하는 정치 광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참의장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지. 많은 그 정치학자,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합참의장이 분명히 대통령 측에 그 불만을 접수를 하겠죠. 지난번에도 그 대통령이 시위대를 뭐 체류가스 같은 거 뿌리고 교회에 가서 바이블 뭐 거꾸로 들었다던가요 하고 사진 찍고 했을 때 합참의장이 모르고 갔었다 하면서 나중에 그건 내가 너무 잘못한 거다. 그 자리에 내가 군복을 입고 그렇게 그런 자리인 줄 알았으면 안 갔을 것이다 하고 정식으로 사과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엉켜서 웬만한 5점이 예전 같으면 미국에선 너무너무 창피한 5점이고 일어나지도 않고 하는 일인데 요즘은 많이 물이 흐려졌습니다. 네, 오늘의 미국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 잠시 뒤에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다시 위험해지기 때문에 관련 뉴스들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세계적으로 소문난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입니다. 왜 제가 안경을 끼니까 더 잘 안 보이시죠? 예, 가까운데 작은 글씨는 저는 정말 작은 것까지 너무너무 잘 보여요. 아주 너무너무 작은 것. 그런데 제가 안경을 쓸 때는 텔레비전 앞에 저 멀리 있는 텔레비전 보려고 작은 글씨 보려고 쓰는 것이고요. 갑자기 썼다 벗었다 하니까 잘 안 보였어요. 당황했었습니다. 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플로리다주에 가기 전에 대통령의 주치의가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2번 연속해서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2번 연속해서라고 했는데 그 2번이 언제라고는 얘기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테스트하는 그 기구 자체는 테스트 기구가 말하자면 인스턴트 테스트 비슷한 것인가 봐요. 아볼트, 비넥스 나우라는 이런 것으로 했고 뭐 정식 테스트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빨리 나오는 그런 인스턴트 테스트로 했는데 그게 언제 네거티브 반응이 연속해서 2번 나왔다 하는데 그게 언제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음성이다. 지금 그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킬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했고요. 대통령이 뭐 바이러스의 음성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 자체가 좋은 뉴스고요. 어제 한 65분 정도 연설을 했는데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냥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해 보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대통령이 선거 유세에 가서 연설을 하면은 90분 정도는 뭐 거뜬히 하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65분 정도에서 그쳤고 오늘 아침에 그 가디언이 보도한 것은 대통령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대통령의 말씀을 전해드리면 제가 지금 기분이 굉장히 파워풀한 느낌입니다 하면서 여러분들께 걸어갈 거예요. 거기로 걸어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키스할 겁니다. 가이에게도 키스하고 뷰티풀한 워먼에게도 키스를 하고 모든 사람에게 키스할래요. 여기 모인 모든 사람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관중들이 굉장히 그 모인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좋아했고요. 그리고 춤도 췄어요. 조금 아주 기분 좋다, feel so good, feel so powerful 하는 것을 나타내면서 뭐 춤도 그 연단이 바로 앞에 있으면 연단 이쪽으로 나와서 이제 그
단상 옆으로 나와서 대통령이 춤도 조금 추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뭐 특별히 뭐 이슈에 대해서 말한 것은 없어요. 뭐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 있는 말은 아니고요. 그래서 가디언은 크리스마스 때 술 취한 엉클이 말하는 것처럼 했다. 말하는 것처럼 크게 like a drunken uncle at Christmas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건강해 보였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하루에 앞으로 한 6개의 이벤트까지 소화할 수 있다. 그러면 21일 남았습니다. 21일 6개 하면은 126번이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2016년도의 막바지보다도 훨씬 그 많은 선거 유세가 되는데요. 일단 뭐 펜실베니아로 가고 격전지니까 아이오와도 가고 플로리다에 다시 갑니다. 플로리다가 위험해졌어요. 지금 이미 여론조사 결과는 뭐 바이든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옵니다만 시니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대통령의 스타일 때문에 그 스타일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하면서 뭐 불과 몇 개월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던 The Village라는 마을의 시니어들도 지금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다고 주말에 카트 타고 골프 카트 타고 행렬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 플로리다주에도 간다고 하고 그 밖에 이제 주말이 되면은 오하이오 가고 또 위스콘신도 가고요. 지난번에 다 이겼고 오하이오도 크게 이겼지만 지금은 오히려 바이든 후보가 조금 앞서간다는 조사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는 노스캐롤라이나주에도 곧 가겠다고 하는데 바이든 후보가 어제 그 오하이오주에서 선거 유세를 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지금 이제 승세 굳히기 비슷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어제 이제 노조원들 앞에서 드라이브 인 트로 주로 이제 바이든 후보가 연설할 땐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요즘은 이제 야외예요. 공항에서 이 선거 유세를 했는데 한 30명 내지 50명 정도 주로 이제 그 드라이브 인으로 해서 거리두기 하고 마스크 쓰고 이런 형태로 연설을 하는데 중국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아침에도 무역에 관해서 발표 나온 것을 보니까 제가 미국 뉴스가 아니라서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중국은 뭐 수출도 뭐 한 13%가 최근 분기에 늘어났고 그리고 수입도 늘어났어요. 수출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의료기구 수출 같은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올해도 당연히 플러스 성장이고 그에 비해서 이제 미국은 뭐 한 10% 정도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고 하는데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영국, 독일도 거의 10%까지는 안 가도 마이너스 성장하는 지금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만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중국이야 뭐 공산국가니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마음대로 완전히 그 지역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잘 잡았지만 사망자 얼마 안 돼요. 중국은 지금 사망자 보면은 뭐 몇천 명 안 되거든요. 5천 명 조금 넘는 그 정도의 그 사망자인데 그에 비해서 미국이 뭐 사람으로 따지면 100만 명당 중국이 3명이 숨졌으면 미국은 100만 명당 500명이 숨진 거거든요. 몇 배예요? 500 나누기 3을 해보면은 그러면 뭐 100 몇십 배 중국이 대처를 더 잘했다는 거죠. 거기가 근원지라 할지라도. 그랬기 때문에 경제를 추스리고 중국의 경제가 괜찮아질 수 있는 겁니다. 어제 이러한 수치를 그 바이든 후보가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중국에 대해서 뭐 무역 협상을 한다고 하더니 결국은 중국에 졌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제조업 같은 것도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잠시 뒤에 세 번째 섹션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의 추세라는 것은 거스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오하이오가 미 전국보다 그 실업률이 높습니다. 물론 4년 전에도 그랬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인기가 있었고 뭐 8%포인트 이상의 차이로 힐러리 클린턴에게 이겼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워킹 클래스에 대해서 별로 해준 일이 없고 월스트리트의 부자만 더 부자로 만들었노라. 이게 어제 그 바이든 후보의 메시지였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은 사람을 은행 어카운트 크기로 무게로 재지 않는다. 여러분과 저는 사람의 캐릭터, 정직성, 용기로 판단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제 저는 그 부분은 못
봤거든요. 어제 본인이 그 상원 의원에 출마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또 그 말실수를 했다고, 대통령 후보에 그 출마하는 것이. 이게 참, 만약에 대통령이 어디 가서 연설하다가 제가 상원의원인데요. 전에 이제 이 대통령이 상원의원을 수십 년을 지냈어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연설하면서 제가 상원의원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미 대통령이기 때문에 조크라고 얘기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웃고 말 텐데, 지금 조 바이든 후보는 나이가 많은 데다가 그러니까 말실수도 좀 하는 데다가 하니까 이것이 굉장히 또 공화당에게는 큰 그 약점이 되는 거고요. 어제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펜실베니아 쪽으로 가서 또 선거 유세를 하는데, 펜실베니아는 이 바이든 후보가 아마 이길 겁니다. 지금 뭐 7%, 8% 정도까지 그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또 펜실베니아에도 보면은요,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나 제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전부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따르는 게 가장 정확한데,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이 농촌에 가니까 전부 뭐 트럼프 표밭이에요. 트럼프 팻말만 있어요. 펜실베니아도 우리 동네에는 전부 뭐 바이든 팻말만 있어요. 우리 동네는 트럼프 팻말만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보시는 시각에서 이게 다 참입니다. 그런데요, 펜실베니아에도 어떤 동네는 바이든 해리스만 있고, 어떤 동네는 트럼프 펜스만 있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우리가 이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반대가 많아요. 이것도 이 반대가 또 이쪽에서 반대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슬쩍슬쩍 보는 것 같고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맞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그 많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중요한 얘기는 바이든 후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현지에 갔으니까 현지와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는데, 지금 연방 대법관 그 지명자 청문회가 이틀째인데, 나흘 엽니다. 이틀째인데 이렇게 6대3의 보수가 많은 대법원이 형성되고 나면은, 만약에 상원이, 지금 오늘 아침에도 쿡 리포트 보니까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하던데 어제보다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상원, 하원, 백악관이 다 민주당이기 때문에 연방 대법관의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며칠 전에는 선거 끝나고 답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나는 연방 대법관 숫자 늘리는 것에 팬이 아니다. 그렇지만 주시하겠다. Focus on that issue에 주시는 하고 선거 끝나고 보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것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해왔던 말과 비슷한 거죠. Universal Healthcare의 팬이 아니었고, 그리고 경찰국의 기금을 없애는 디펀딩 폴리스 하는 것에도 팬이 아닙니다. 조 바이든은. 또 뉴딜 정책에 대해, 뉴 그린딜 정책에 대해서도 조 바이든은 팬이 아니에요. 공화당은 조 바이든이 뉴 그린딜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절대로 한 번도 지지한다고 한 적이 없거든요. 팬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이런 형태로 어제 연방 대법관에 대해서는 숫자를 늘리는 것 아직 모르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중요한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잠시 뒤에 말씀드려야지 되겠네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들려드리려고 했더니 끝났습니다. 네바다주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바다에 살고 있는 25살이면 청년이죠. 아주 젊고 나이로만 볼 때 건강한 그 나이대이고 한데, 이분이 지난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약간의 증상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다시 걸렸다.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한 번 걸렸다고 내가 면역성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장담하기는 힘들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병원에서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아주 여러 가지 그 치료법을, 아직 그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않은 치료법까지 동원을 해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될지 아닐지 모르지만 재선이 되지 않더라도 내년 1월 20일까지 또 대통령이고 하니까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물이 아마 옆에서도 그럴 겁니다. 지금 약 투여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하루에 6번씩이나 선거 유세를 한다고 그렇게 무리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요. 존슨앤존슨이 백신 그 3단계 임상 시험을 중단한다고 한 것은 별로 이상할 게 없는 겁니다. 그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지난번에 이제 모더나도 그런 일이 있었고 이번에도 누군가 아픈 거예요. 환자가 아픈데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죠. 왜 아픈 건지. 지금 그 파이저사에서는 그 환자가 정말 그 백신 개발 중인 이 백신을 맞은 것인지 아니면 그 플라시보랑 항상 같이 가잖아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줬는데 그렇다고 하는 플라시보 환자였는지조차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6만 명이나 되죠. 그러면 6만 명 가운데서 온갖 케이스가 다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대규모로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중단하는 일이 흔치 않다 하는 것이 이분이 하버드에서 브라운 대학교로 가셨네요. 언론에 많이 지금도 나오고 있는 아시시지아 박사 하버드 공공건강연구소에 계셨는데 브라운 대학교의 공공연구소의 그 총장으로 가셨군요. 예상했었던 일이다. 본인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백신이라는 것은 임상시험의 그 타임라인을 맞추는 것이지 그 정치 타임라인에 맞추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도 지금 오렌지 카운티 괜찮다고 하고요. LA 카운티도 괜찮은 곳이 있고 괜찮지 않은 곳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확진자가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비해서 2.2% 정도 늘어났다고 하던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곳은 대체적으로 레드 스테이트거든요. 공화당의 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어제 31개 주, 오늘도 비슷한 주에서 감염자가 늘어났는데 줄어드는 주를 먼저 따져봐야지 돼요. 메인하고 텍사스하고 또 한 군데 워싱턴주 이 정도이고 다른 데는 나머지는 그런 비슷하거나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늘어난다고도 말할 수 없고 줄어든다고도 말할 수 없고 캘리포니아주처럼 그런 주이고 그리고는 이제 어제 제가 말씀을 미처 못 드렸어요. 한 주일 전에 비해서 50% 이상 확진자가 늘어난 곳이 레드 스테이트인 겁니다. 몬타나 그리고 테네시 주죠. 몬타나의 경우는 61%나 늘어났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버몬트도 그러네요. 버몬트 저쪽 북쪽에 버몬트주는 물론 레드 스테이트는 아닙니다만 뉴멕시코도 지금 50% 이상 한 주일 전에 비해서 늘어났고요. 그리고 새롭게 늘어나고 있는 주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여러 가지 하실 수 있는 모든 조심하는 것을 다 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런 때 조금씩 주사 놔드려야죠. 13개의 주가 새로운 하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알래스카, 콜로라도, 인디아나, 미네소타, 몬타나, 네브라스카, 뉴멕시코,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오레곤, 그리고 사우스다코타, 위스콘신 주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이 스테인레스 같은 곳, 우리 그 싱크 이런 그런 스테인레스 같은 곳에서는 28일 동안이나 그 살아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 회복된 사람들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아니 이렇게 단기간인데 내가 기억력이 전보다 너무 많이 떨어졌어 하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내가 일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 그리고 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감각하다는 거 음식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에서 조금 무감각하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 드려야지 되겠네요. 솔라에너지 잠시 뒤에 광고 들으시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그 에미 코니 베럿 연방 대법관 지명자 청문회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 가운데서 눈에 띄는 부분은요. 조지 플로이드 비디오는 굉장히 퍼스널했다. 뉴욕에서 뉴욕이 아니라 미네소타에서 목졸림 당해서 숨진 그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입양한 아이들이
블랙이기 때문에 내 아이들이 그런 얘기도 했고요. Affordable Care Act에 대해서 내가 적대적이 아니다. 한번 뭐 예를 들어 그런 것을 비난했다고 해서 영원히 그런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 그 상원 의원들에게 융통성 있게 여러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뭐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그 미리 정해진 것일 수도 있고 또 탄력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민주당 정치인들은 또 어떤 반응을 할지 또 지명자가 얘기한 것에 진정성이 얼만큼이나 있을지 그 모든 것들이 좌우를 하겠죠. 표결할 때. 어차피 표결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다 반대하고 공화당은 다 찬성하고요. AMC 이렇게 큰 극장 체인이요. 2020년 맞죠, 올해. 2020년 말이 되면은 캐시가 우린 다 떨어질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렇게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태양 에너지의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지금 국제 에너지 기구가 International Energy Agency가 오늘 아침에 발표를 했거든요. 재생 에너지가 2030년에는 세계 에너지 공급 마켓의 80%를 차지한답니다. 10년, 앞으로 10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석탄은 2040년이 되면은 그 에너지 업계에서 20% 미만이 된답니다. 그렇게 볼 때는 이거 산업혁명 이후에 최대의 변화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이 국제 에너지 기구의 이 디렉터인 그 페이스 버롤 박사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세계 전기 시장에서의 새로운 킹이 등장했는데 그게 이제 그 태양 에너지라는 얘기입니다. 뭐 수소 전력 파워도 어느 기간은 가장 큰 재생 에너지가 되겠지만 곧 태양 에너지가 따라잡을 것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투자를 해야지 된다는 거죠. 물론 마켓이 그 에너지 소비를 결정을 하기는 하지만 클린 에너지에는 워낙에 많은 돈이 투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민과 관이 같이 가야지 나중에 이제 세계 경쟁력에서 뭔가를 이제 앞서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투자가들은 지금 그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얘기하기를 사실은 정책보다는 그 어떤 형태가 돈이 더 잘 벌리는가 그걸 계산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그 정부의 정책이나 정책 위반자의 눈치를 봐야지 되는 사람 그런 시기에는 정부의 눈치를 봐야지 되는 사람이나 정책에 왔다 갔다 하지만 이게 이제 자동차 연료비 같은 경우잖아요. 연비 같은 경우. 그런데 그렇지 않고 대체적일 때는 결국은 어느 게 돈 더 잘 벌리느냐. 많은 사람이 몰리는 곳이죠. 그게 이제 새로운 그 태양 에너지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생산업체인 넥스트라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잠시지만 어제 미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에너지 회사가 됐거든요. 그 가치가 1,438억 달러, 엑손모빌이 9억 달러, 쉐브론이 20억 달러인데 매출은 엑손모빌이 훨씬 많죠. 많지만 이유는 또 이 재생에너지 회사가 많고 참 모든 일들이요. 뭐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우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우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세계적으로 소문난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한국 TV,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 you